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거의 2주 동안 영상을 조금은 쉬었었죠. 신혼여행을 프랑스로 다녀왔었는데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길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본의 아니게 조금은 쉬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항상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종가는 플러스 0.1%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특이하게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나뉘었습니다. HBM 관련주 하이닉스는 4%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면 반대로 삼성전자에서는 외국인의 대량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2% 가까운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 조선, 금융주 이쪽 흐름도 좋았고요. 그 외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기업들 이쪽 업종들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할 수가 있고 약 3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오늘은 하이닉스와 달리 2%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대량 매도 물량이 있었고 약 6,500억 정도? 그 정도의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3,700억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줄기차게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최근 들어 3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두산, 하나시스템,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또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국항공우주, 신한지주. 기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그래도 큰 반등이 나왔었다면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날에 1.5%의 상승이 있었고 거의 4월 초 당시까지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해서 사실상 절반도 회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근의 흐름은 괜찮다고 해도 저는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충분히 그 타이밍이 머지않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금 지수를 보세요. 나스닥은 61선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61선은 처음으로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터치를 했다는 것은 돌파보다는 저항으로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런 흐름이 어젯밤에 조금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종가는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상승폭은 조금은 아쉽다고 해도 반등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맞닿은 61선, 그 61선에서 관세 이슈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5월달에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은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은 많은 기사들을 계속 참조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미국과 국내를 비롯해서 과거에 조금씩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약간의 동결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쯤에는 한 번 더 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요. 정말로 5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재차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반등이 나왔지만 처음으로 맞닿은 61선, 그 61선을 돌파하기에는 마냥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차례 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돌파를 한다면 5월에 조금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거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61선 근처에서 한 차례 저항이 발생이 되었고 또 다우지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또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 오늘은 1%의 상승과 함께 확실히 미국 증시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2%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그동안 커서인지 아직까지도 61선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중국 증시는 조금은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4월 16일의 흐름을 보면 자, 이때 파란 음봉이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서 보니까 급격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반가운 반등이었었고 또 다행히도 국내 시장은 별일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코스피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가 RSI 30포인트가 깨진다면 과매도권에 접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지수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면 단기간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약 3주 만에 지금 약 12%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도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코스피보다 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장이라면 RSI 지수가 3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고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단기적인 지수의 고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를 수학적으로 하나로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자,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누가 봐도 하락장이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졌다면 100% 확률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RSI 지표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대체적으로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 이 밴드 상단까지 올라왔다면 다시 또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말로 지금의 시장이 하락장이라면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 이 구간 내에서는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상승장이라면 이것도 과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초로 가볼까요? 자, 이런 구간이죠. 23년 10월에서 작년 6월까지를 볼게요. 자, 그 당시에는 반대로 50포인트에서 여기 60포인트 사이 올라가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 이 구간 내에서는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보편적인 경우를 보면 상승장에서는 RSI 지표가 과매수를 찍고 나서 다시 50에서 60포인트 사이 이 구간에 들어오면 반등이 나왔던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과매도권에 접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죠. 그때는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시장이 재차 조정을 보였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되새기고 싶었고 또 지금은 시장이 3주간에 많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이라면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61선 근처에서 처음으로 지금 매물에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던 만큼 이게 빠르게 6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의 흐름도 분명히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또 화요일까지 미장의 흐름 한번 같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며칠 영상을 쉬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도 몇 개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의 시장의 위치, 또 시장의 방향, 5월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을 말씀드려 보면 이번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수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12%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구간 내에서도 어떤 종목의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했었고 또 어떤 종목은 지수보다 2배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반등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자,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였습니다. 자, 4월 9일까지만 차트를 볼게요. 이때 시장은 정말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단기간에 거의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산 관련주를 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오히려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한마디로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선방을 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시장보다 더 큰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수는 저점에서 약 12% 반등이 나왔다면 이 종목은 저점에서 거의 40%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60% 폭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은 기대를 했던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흐름이 깨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반등이 조금은 시원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 이거는 반등조차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경험적인 부분에 습득을 해보자는 거죠.
자, 과거의 4월 7일 당시처럼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구간에 겁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시장보다 덜 빠진 업종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필수적으로 찾아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종목들로 하여금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손절 라인, 나의 기준 이런 것들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주식은 100%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그 기준을 세웠다는 전제하에서 시장보다 덜 빠진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재료도 있어야 되겠죠. 일단 방산이나 조선주 이쪽은 어찌 본다면 트럼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장이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관세 이슈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관세 이슈에서 조금은 벗어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방산주와 조선주에 많은 급등이 나왔었다. 그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어떤 업종들을 매수할지 지수와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종목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몇몇 아쉬운 종목들이 있겠지만 대러 주가가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도 저점에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 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이번 달도 힘내고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 영상은 쉬지 않고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